위기에 빠진 여러분의 계좌를 구해드립니다. 출동 수익 특공대 진행의 정수환입니다. 네, 지난 주말 다소 부담스러운 뉴스가 나와서 사실 오늘 시장 큰 기대 안 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막판에 예상외로 선전하는 모습 보였던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이 큰 폭의 하락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폭 다 메우면서 오늘 거래에 마쳤습니다. 전쟁이라는 게 한치 앞을 알 수 없고 또 계속해서 급변하는 상황에 증시는 출렁였고요. 또 거래는 얇아지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컸는데 주변국도 이렇게 약보합권으로 거래 마치는 모습 볼 수 있었고요. 네, 그래도 미국과 러시아가 곧 만난다라는 소식에 시장이 힘을 내줬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분위기 전환이 엿보였는데요. 1,200원 선 언저리까지 갔던 원달러 환율 꺾이는 모습 보여주면서 오늘은 1,192원 10전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럼 특징주 통해서 오늘장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관련주가 움직여줬는데요. 이 주러 미국 대사관이 러시아에서 공격 위험이 있었다라는 이 언론 소식통을 인용하면서 자국민에게 경고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으면서 석유나 가스 같은 에너지 관련주의 상승세가 오늘장 돋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물류 대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 지속됨에 따라서 해운주들의 수혜는 계속될 것이다라는 이 긍정적 전망에 오랜만에 또 3만 원대를 보였던 HMM을 필두로 오늘의 해운주 흐름이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리오프닝주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리오프닝주 안에서도 순환매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엔터주가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4대 엔터가 모두 다 강세 흐름 나타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중국의 디지털 화폐가 흥행되었다라는 소식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전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이 CBDC 관련주의 흐름 오늘도 좋았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각국에서 이번에는 디지털 화폐에 대한 긍정적 검토 소식까지 더해졌는데요. 미국에서는 이 디지털 화폐에 대한 긍정적 검토, 이 행정 명령을 다음 주에 발표 예상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했고요. 또 EU 쪽에서도 디지털 유료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라는 소식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 CBDC 관련주의 흐름 오늘장 좋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미국과 러시아가 곧 만난다고 합니다. 이 만남으로 꼬였던 이 글로벌 증시의 실타래가 조금은 풀리지 않을까.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정점이 이제는 조금 지나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이제는 좀 안심을 해도 될까요? 네, 오늘 시장 한번 살펴보면서 이번 주에 전략까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시황 선생님, 반재혁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바로 노란톡 입장하면 방송이 끝나고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보이시는 QR코드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져다 대기만 하면 상단에 링크 뜨고요. 그 링크 터치하고 들어가신 다음에 참여 코드 번호 8888, 84번만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오픈 채팅방 검색창 통해서도 입장이 가능하고요.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수익특공대 시황선생, 수익특공대 띄어쓰기 하고 시황선생 하신 후에 참여 코드 같습니다. 8888, 84번만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하시면 오늘 1시간이라도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 이 노란톡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일도 장중 대비 대표님과 함께 소통하면서 시장 대응 전략 함께 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곧 방송 중에 힌트 드리는 시크릿 종목 있습니다. 그 종목에 대한 종목명 공개 그리고 정확한 타점, 그 전략은 이곳에서 대표님이 직접 소통하고 있으니까요. 얼른 입장해서 오늘의 시크릿 종목으로 여러분의 포트 가득가득 채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동안 대표님께서 시크릿 종목 공략해 주셨던 것들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상승률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크릿 종목 누적 수익률 살펴볼 텐데요. 알루코입니다. 알루코 무려 76%의 누적 수익 자랑하고 있고 키다리 스튜디오 언제나처럼 대표님이 타이밍 올 때마다 짚어주셨죠. 이 50%의 누적 수익 자랑하고 있고 그 외에도 동진세미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DB하이텍, 코리아센터, 서울반도체처럼 시장의 주도주 타이밍 올 때마다 잡아주셔서 평균적으로 이 모든 이 종목들이 보니까 한 35%대 되네요. 이 모든 종목들 대표님과 함께 타점까지 정확하게 선취하셨던 분들은 포트에 이미 평균적으로 35%의 수익까지 확인해 보셨을 텐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공략해 주셨던 시크릿 종목도 흐름이 너무나 좋은데요.
12월 28일에 공략했던 드림텍 15.74%, 네, 누적 상승 자랑하고 있고요. 1월 10일 휴니드 18%에 가까운 누적 상승률이네요.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요즘 뭐 너무나 잘 가고 있죠. 하루하루 다르게 상승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35% 누적 상승 자랑하고 있고, 또 최근에 발렌타인데이 때 공략해 주셨던 유니온 또 달콤하게 14%의 상승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종목들 여러분, 종목명보다 중요한 게 그 타이밍 올 때마다 정확하게 타점 잡아주시는 대표님의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변동성이 짙은 장세에는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해야 그 플러스 상승권의 타이밍을 잡아야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그 전략을 꼭 대표님과 전문가와 함께 해야 여러분의 계좌에 수익으로 고스란히 반영이 되니까요. 얼른 노란톡 입장에서 그런 정확한 전략까지 제대로 된 전략으로 진짜 종목 포트로 가득 채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여기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상단에 링크 뜹니다. 그 링크 터치하고 들어가신 다음에 참여코드 번호 8888 8만 4번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오늘 오후 8시입니다. 8시에 무료 교육 열리고 그 교육 링크 이곳에서만 공유됩니다. 그 교육을 통해 대표님이 오늘 제가 힌트 드리는 시크릿 종목, 그 종목명 공개 더불어서 어떻게 전략 짤 수 있는지 정확한 타점, 매수 타점, 매도 타점까지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얼른 입장해서 오늘의 시크릿 종목도 여러분의 종목으로 꼭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차츰차츰 컨디션을 찾아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나의 계좌에도 이 컨디션 얼른 찾아야겠죠? 그 컨디션 찾기 위해서 이번 주 전략 한번 제대로 짜보겠습니다. 그럼 출동 수익 특공대 지금 바로 출동합니다. 네, 시장의 흐름 알아야 주식투자 성공한다. 시황선생 반재혁입니다. 네, 춘내 불사춘이란 말이 있죠. 봄은 왔는데 아직 봄이 아니다라는 옛날 말인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아직 추워요. 그래서 언제 봄은 오나요? 그리고 우리 주식시장에 봄은 언제 오나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오늘 좀 분위기 좀 바꿔보려고 조금 이제 그 와이셔츠로 조금 약간 좀 색이 있는 옷으로 입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제 마음에는 이미 봄이 온 것 같은데 이제 주식시장에 아직은 좀 추워요 이러신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여태까지 버티신 분들 승리하신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어제도 간단하게 제가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장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뭐 마이너스 2%로 시작하고 지수 자체가 이렇게 2% 시작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2% 3% 빠지고 굉장히 좀 안 좋은 시작으로 했습니다만, 네, 장이 시작하기 전에 조금 그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띄우는 그런 뉴스가 아주 크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을 좀 더 짓누르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는데, 네, 그 오후 들어서는 또 푸틴하고 그다음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죠. 둘이 정상회담 한다 또 얘기 나오면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달라지고 있는데, 그렇죠. 이런 변동성에 사실 뭐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참 저희는 이런 게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왜 그런지 오늘도 사실은 뭐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도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시황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요. 네, 네, 오후 2시부터죠. 오후 2시부터 기관하고 외인들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완만해서 이렇게 크게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기관들이 오후 2시부터 이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가 끌어올려졌죠. 장 초반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 확대시키는 그런 뉴스가 좀 크게 나오면서 시장을 짓누르는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인하고 기관이 매도세가 크진 않아요. 오후 들어서
네네. 잠깐만요. 네. 네, 지금 핑크 색깔 셔츠로 함께 하고 있는 반재혁 대표님인데요. 네, 달콤함을 여러분께 선사하기 위해서 핑크 셔츠로 또 오늘 또 멋을 부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잠시 저희 또 마이크에 문제가 있어서요. 그 하시는 동안 제가 또 대표님이 준비하신 게 너무 많은데 그래서 이 1시간에 담기 부족하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방송 시간 외에도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더 달콤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 바로 여러분 노란톡이니까요. 얼른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여기 QR코드에 스캔만 하시면 상단에 링크 뜨고요. 그 링크 터치하고 들어가신 다음에 참여 코드 번호 8888 84번만 입력하시면 지금 화면 속에 보이는 노란톡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네, 일주일에 단 하루 이번 1시간만 이렇게 8888로 열려있는 이 노란톡 방을 통해서만 대표님께서 전략 잡아주시고 그리고 시장의 대응 대비 전략할 수 있는 흐름들 다 짚어주고 계시고요. 특히나 요즘 같은 변동성 짙은 시장, 뉴스가 너무나 많이 쏟아져 있기 때문에 뉴스 팔로우를 하시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뉴스들 하나하나 잡기 어려우신 분들 위해서 계속해서 장중 대비 전략 짜고 계시니까요. 얼른 입장에서 그런 흐름들까지 모두 다 잡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핑크 색깔 셔츠까지 입고 와주신 달콤한 반지혁 대표님 다시 한번 만나러 가봅니다. 네, 드릴 말씀이 많은데 좀 오늘이 좀 여러 가지 좀 그렇습니다. 네, 2시 이후로 2시 이후로 기간 외인들의 매수가 들어왔고요. 사실은 매도세가 아침에만 조금 많았지 좀 시장을 좀 짓눌렀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락장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물량을 떠넘기는 경우가 많고요. 좋은 호재를 띄어서 떠넘기고 그다음에 상승장에서는 악재를 띄어서 여러분들의 물량을 뺏는다라고 제가 단톡방 교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침에 뉴스가 그런 역할을 했고요. 네, 제가 어제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걱정은 되시겠지만 말입니다. 네, 그리고 네. 지금 코스닥을 보면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네, 2시 점심 때쯤에서 외인들이 조금 낙폭을 키웠죠. 그래서 좀 흔들어 놓고 그 다음에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물론 지금 상승이라고 말하면 무슨 이야기야 라고 말씀하실 분이 계시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조금 시장이 과하게 눌렸다라고 생각이 될 때는 조금 매수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점심 때쯤 한번 눌렀다가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네, 그런 오늘의 흐름이었고요. 네, 어쨌든 지금 오늘도 외인하고 기관이 매도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매도세가 강하진 않았어요. 물론 막판에 좀 들어와서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 연기금이 이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죠. 네, 그런 점도 좀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시간이 좀 촉박할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지만 달러 환율이 어떻습니까? 안정화되고 있죠. 이렇게 되면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시장은 좀 더 안정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는 솔직히 모릅니다. 우크라이나 언제 우리가 관심이 있었나요? 모르죠. 돈바스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아시나요? 모르죠. 멀리 있는 그것도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의 어떤 한 외곽 지역이죠. 한창 외곽 지역이겠죠. 우리가 모릅니다, 사실은. 근데 거기에서 뉴스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지표를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달러 환율이 안정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 우크라이나하고 제가 요즘 뭘 많이 보고 있죠? WTI. 그래서 서부 텍사스유 유가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물가랑 관련됐고 물가는 또 인플레이션. 그렇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금리 올리려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난주에 금요일 날 미국 시장도 조금 다운되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유가가 고점 찍고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특이할 것은 이것은 이제 이것도 선물이죠, 선물. 근데 3월보다는 4월이 2달러가 더 낮아졌어요. 그래서 물론 3월, 4월은 더 따뜻하니까 우리가 난방료를 쓸 일이 더 적겠죠. 그래서 가격은 계속 낮춰지고 있다. 근데 우리가 자꾸 혼동이 되는 것은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여러분들을 물량을 뺏기 위해서 거짓 뉴스는 아닙니다만 악재를 자꾸 터뜨리죠. 그래서 주로 유가에 관심이 많은 미국의 투자 회사가 골드만삭스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자기들이 유택의 보통은 유택의 이제 자본인데 옛날엔 그랬습니다만 요즘은
어쨌든 여기는 석유에 그 투자를 하고 운영을 합니다. 당연히 석유가가 올라가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올라가니까 막 100달러까지 갈 거야라고 해서 뭐 리포트 내고 그다음에 100달러 근처에 가니까 또 120달러 갈 거야. 왜요? 자기들이 그만큼 투자를 했기 때문에. 예,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겠죠? 내가 어느 거 가지고 있으면 더 올라가길 바라는 것처럼 골드만삭스가 대표적으로 물론 골드만삭스만 그런 게 아니라 전통 에너지에 투자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보다 더 큰 거대 자금을 굴리는 운영하는 그런 회사들이 그렇게 리포트를 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진짜 올라갈 거야. 그렇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올라가는 것도 항상 뭐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유가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가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이제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변함이 없고 단지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리스크 때문에 전쟁이 날 거야 안 날 거야. 그렇죠? 우크라이나면 이제 러시아랑 관련됐고 천연가스 뭐 요즘 뭐 GSE도 오늘 좀 많이 아침에 급등했다가 좀 빠졌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보시면 거의 뭐 100달러, 195달러까지 갔었어요.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꺾이고 지금 이런 상태인데 그러면서 한 번에 안 빠지죠. 그래서 이제 뭐 이쪽에서는 호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호재, 악재 뭐 섞이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뭐 지금은 아직은 뭐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이란에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뭐 리오프닝주가 굉장히 좀 관심이 많고 또 잘 오르고 있어요. 추세적으로 잘 올라가고 있고. 근데 이란도 열린다. 이것도 리오픈이죠. 다시 열린다. 왜요? 오바마 때 사실은 핵 합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그거를 탈퇴를 했죠. 일방적으로 탈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바이든은 또 민주당 또 대통령이죠. 그래서 오바마 때의 정책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란과의 협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또 바이든 입장에서도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기름값을 잡아야 된다. 물론 석유값이 올라서 좋은 회사들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물가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러시아와의 협상이 잘 안 될 경우는 누구랑 이란과의 문을 열어서 이란도 대표적인 산유국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굉장히 통상을 좀 많이 했었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거는 나중에 뉴스가 나올 테니까 그때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일단은 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지금 워낙들 사람들이 관심이 많으시고 하니까 그거를 봤던 거고요. 그래서 뭐 사실 뭐 이 얘기 뭐 우크라이나 지도 그려가면서 얘기하려면 하루 종일 얘기해도 좀 시간이 모자랄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가 그렇습니다. 동쪽 지역은 러시아랑 가깝고 왼쪽은 전통 우크라이나는 원래 우크라이나. 근데 사실은 원래는 다 같은 민족입니다. 근데 오랫동안 좀 떨어져 지내다 보니까 언어는 비슷하지만 약간 차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약간 북한하고 몇백 년 떨어져 살면은 좀 비슷해지겠죠. 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같은 민족이었는데 오랫동안 떨어져 살다 보니까 언어도 조금씩 달라지고 물론 소통돼요. 소통되지만 조금씩 달라지고 그리고 이쪽은 또 러시아랑 가깝고 그리고 여기 크림반도가 있는데 이거는 2014년도인가요? 벌써 8년 전 얘기입니다. 8년 전. 이때는 러시아가 병합했죠. 사실은 또 이것도 얘기가 좀 길어질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옛날 구소련 전으로 올라가죠. 그때는 뭐 다 러시아 땅이었었고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우크라이나에다가 일부 줬었던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간단치가 않아요. 사실 이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러시아 쪽이랑 가까운 쪽은 이쪽으로 좀 붙고 싶고 좀 많이 좀 차이가 좀 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보면은 이제 그 러시아 제가 뭐 지난주에도 뭐 우리가 뭐 신경 써서 될 일은 아닌 거고요. 그건 확실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바이든하고 푸틴하고 둘이 알아서 해라. 제가 그냥 농담 반 진담으로 얘기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정상회담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미묘한 문제긴 합니다만 지금 전 세계로 패권국가가 물론 미국이 당연히 1등이고 그다음에 중국이 많이 올라섰습니다. 그다음 러시아가 조금 처졌죠. 자존심 상하죠. 물론 이거는 좀 약간 사소할 수도 있습니다만 러시아가 건재함을 보여주고 그리고 뭐 일단은 뭐 국경 나토 문제 안보 문제 많이 걸려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뭐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뭐 신경 써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푸틴하고 그다음에 바이든하고 정상회담 어쨌든 잘 되기를 바라죠. 이왕이면 뭐
그렇죠? 싸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게 우리한테 좋고요. 그리고 이 옛날에는 전쟁을 막 일으켰을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뭐 미디어 방송에 대해서 아까도 관심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요즘 SNS가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독재자라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전 세계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하지는 못할 거다. 이 정도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좀 조금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유가, 달러 환율 좀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 환경에는 좋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어쨌든 이거는 단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다만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우리 코스피도 아까 뭐 원래 시초가에 거의 뭐 2% 3% 빠졌다가 지금 들어 올렸습니다. 네, 시장은 이렇게 들어 올리는 모습이었고요. 네, 그랬었고 코스닥도 역시 이렇게 다시 한번 반등을 주는 추세가 이어져 가는 좀 부름이 결국은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마감을 해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뭐 미국 시장이 지난주에 그 금요일에 이렇게 하락 마감했기 때문에 역시 우크라이나의 어떤 걱정 때문에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역시 뭐 사실 뭐 금리 문제가 제일 크죠. 거기에다가 이제 이런 건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으니까 좀 더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았던 거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최소 8년 이상 그리고 수백 년 전부터 이어져 오는 문제다.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우리가 신경 써서 될 일은 아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어쨌든 뭐 그 나스닥도 그렇고 저희 미국 시장도 그렇고 어쨌든 저점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오늘 뭐 푸틴하고 바이든하고 뭐 정상회담 한다. 사실 푸틴 입장에서는 성공했죠. 왜냐하면 지금 시진핑하고 바이든하고 서로 거의 뭐 G2잖아요. 그렇죠? 1, 2등을 서로 다퉜는데 약간 러시아 입장에서는 좀 체면이 구겼죠. 3등으로 처진 느낌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일단은 푸틴 입장에서도 내가 다시 미국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어. 그러니까 맞설 수 있어. 뭐 이런 거 이미지만 심어줘도 아마 성공하지 않았나.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미국하고 러시아는 지금 상당한 득을 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시고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뭐 크게 전쟁은 나지는 않을 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다음에 뭐 어쨌든 뭐 아시아 시장도 덕분에 오후에 들어서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네, 대만도 이렇게 반등이 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게 뭐 중국은 좀 자세히 좀 들여다 봐야 되긴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마음은 싫어도 경제적으로는 연결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잘 봐야 됩니다. 어쨌든 여기도 일단 반등은 나왔어요. 그래서 뭐 이게 우리 시장을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카카오 요즘 카카오가 괜찮죠? 그래서 어쨌든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하면 시장이 외면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그리고 셀트리온 이렇게 좀 반등이 나왔는데, 그래서 뭐 일단은 좀 그래도 좀 약간 그래도 좀 시총 상위 종목들은 이렇게 좀 아직 파란 종목들이 좀 더 많았네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코스닥이 사실은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우리 코스닥의 반등이 더 났죠. 오늘도 그래서 시총 상위 종목들 반등이 좀 나왔고 그리고 오늘 컨텐츠 종목들 스튜디오 드래곤 2.2%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우리 시장 뭐 뉴스를 보면 정신이 없습니다, 그죠? 금방 전쟁이 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사실 뭐 우크라이나에는 저기 변방 지역이죠, 변방 지역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뉴스 하나에 이렇게 흔들릴 일은 솔직히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럴 때 여러분들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딱 두 가지만 달러 환율하고 그 다음에 아까 유가만 확인만 해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네, 여기서 아나운서님 모시고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원인들 짚어주시면서 이로 인해서 이렇게 흐름들 원달러 환율 그리고 유가로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증시 그리고 그 증시를 비롯해서 우리의 시총으로 오늘의 흐름 짚어주셨는데요. 이런 흐름들 짚어가면서 또 오늘의 따블 종목도 여러분을 위해서 많이 고민하시고 제대로 된 종목으로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 시크릿 종목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노란톡 입장만 하면 여러분
대표님께서 전략 직접 잡아주고 계십니다. 여기 QR코드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져다 대기만 하면 상단에 링크 뜨고요. 그 링크 터치하고 들어가신 다음에 참여 코드 번호 8888 84번만 입력하시면 지금 화면 속에 보이는 노란 톡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오늘 오후 8시에 무료 교육 열리고요. 그 링크 이곳에서만 공유되는데 그 교육을 통해서 제가 곧 힌트 드릴 시크릿 종목, 그 종목 명도 이곳에서 공개하고 정확한 타점, 전략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얼른 입장해서 이런 시황도 여러분의 흐름에 맞게 딱 잡아가시고 시크릿 종목까지 꼭 포트에 담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못다한 얘기 들어보러 출동 수익특공대 다시 한번 출동합니다. 네. 예, 어쨌든 여러분들, 물론 좀 뭐 이런 거 체크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 너무 뉴스에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삼성전자를 보시면, 뭐 제가 삼성전자 자주 보여드립니다만, 물론 뭐 상승률이 뭐 월등히 뛰어나다, 뭐 그런 건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 시장을 보기 위해서 제가 삼성전자 같이 한번 많이 보는데요. 역시 물론 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만 보합권까지 올라오지만 어쨌든 양봉이죠. 시초가에 사실은 조금 많이 눌렸습니다. 그래서 좀 그것도 이제 장이 시작하기 전에 좀 굉장히 좀 우리로서는 기분이 안 좋은 그런 뉴스가 대서특필되면서 그래서 마치 또 러시아의 또 전쟁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뉴스가 그렇게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참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게 중심을 못 잡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죠. 게다가 기관하고 외인들이 누르니까 진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만 제가 단 두 가지만 보면 달러 환율하고 유가만 보더라도 이건 안정화돼 있어요. 당장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다, 그렇죠? 라고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요. 어쨌든 이렇게 양봉으로 지금 올라왔고요. 보합권까지 양봉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인들이 좀 매도를 하긴 해요. 가끔 매도를 하긴 하는데 옛날에는 계속 매수했었죠. 근데 조금 가끔 매도를 하긴 하는데 매도량이 많나요? 틀리나요? 많지 않죠. 매수보다는 매도량이 많지 않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매수 관점에서, 그러니까 매집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언제 좀 이 종목은 언제 상승하나요? 그렇죠? 500만 주주님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기관들이 같이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뭐 그럴 때가 되면 코스피 우리나라 시장이 한마디로 날아가는 날이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외인들은 조금 많이 사고 적게 팔고 그냥 물량 관리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좀 매도 좀 하죠. 그런 걸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승할 때는 아니다. 수급만 봐도 정도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연기금이 그렇죠. 연기금이 제일 많이 팔았어요. 그동안 6개월 동안 거의 뭐 4천만 주를 팔았습니다. 이런 장에서는 아직까지 본격적인 상승은 좀 어렵겠죠. 그렇죠? 지금은 가격대를 유지하는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삼성전자 주주 입장님께서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 덜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해피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모든 한 종목에만 너무 100% 비중을 채우는 건 좋지. 물론 그래도 뭐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수익률을 원하시고 또 그러시다고 하면 또 다른 종목들은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뭐라고요? 리오프닝주. 역시나 뭐 제가 한 달째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추세죠. 추세. 흐름.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물론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지금 뭐 약간 출렁임은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반등을 주는 이제 그런 상황. 그럴 때는 좀 더 강한, 그러니까 주도주라고 하죠, 보통. 주도주. 그래서 주도주들은 좀 더 강한 흐름을 시세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오늘은 아까 우리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순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날은 이제 여행 관련주, 어느 날은 화장품 관련주. 근데 다 보면은 리오프닝, 새로 무엇인가 오미크론 때문에 확진자는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뭐 경미한 사람마다 좀 체질적으로 좀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체질적으로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대부분 약간 경미한 감기 정도로 이게 좀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좀 시장이 계속 열릴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많이들 또 힘드시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뭐 이렇게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다.
예,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이미 뭐 미국이라든지 또는 유럽이라든지 예, 시장이 열리고 있고 또 이제 그렇게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더 이상 예, 미룰 수가 없다라는 예,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뭐 매스미디어 또 미디어 방송 쪽에 관심이 많았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 한류 콘텐츠, 네, 한류 콘텐츠가 역시 강하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종목을 보시면 네, 예, 작년에 제가 이제 JYP도 좀 있으면 보시겠지만 YG, JYP, YG 두 종목을 주로 많이 보는데요. 물론 하이브 뭐 좋은 종목도 많이 있습니다만 예, 올해는 YG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예, 뭐 상승률 그만큼 뭐 수익률도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반등을 주니까 오히려 더 세게 주죠. 거의 뭐 7%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왜 이렇게 강할 수밖에 없나라고 했을 때 물론 엔터주뿐만 아니라 컨텐츠 요즘 한류 컨텐츠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 뭐 넷플릭스 1위를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1위 찍는 거는 요즘은 거의 뭐 그냥 웬만해서는 또 찍어가는 좀 분위기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반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학교는이라는 또 이제 넷플릭스 드라마가 또 이제 얼마 전까지 또 1등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2위로 조금 내려온 것 같긴 합니다만 이게 반짝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컨텐츠가 그만큼 강하다. 전 세계적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라는 점에서 물론 뭐 드라마, 영화 사실 뭐 전에는 이런 어떤 뭐 음악이라든지 노래라든지 이게 먼저였습니다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류가 굉장히 강하다. 뭐 이런 면에서는 조금 길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조만간 이제 계속 활동을 재개하죠. 뭐 제가 뭐 그런 공연장을 쫓아다닐 그런 뭐 나이는 아닙니다만 그렇지만 그런 흐름을 제가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YG가 흐름이 좋겠다, 제일 좀 강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뭐 한 달 전에 제가 시크릿 종목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흐름이 그러니까 이때 우크라이나 때문에 살짝 꺾긴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그렇습니다만 오히려 반등 줄 때는 오히려 더 강화해주고 이런 흐름이고요. 그리고 뭐 그런 데는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렇죠? 시장이 또 반응을 했겠죠. 그래서 매수 주체가 매동을 보시면 이게 외인하고 이렇게 특히 기관의 매집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오늘도 17만 주 그리고 외인은 3,007만 주, 3만 7천 주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렇게 연기금도 들어오고 뭐 사모펀드도 좀 들어오고요.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리오프닝주 중에서도 이제 가장 강한 흐름. 왜냐하면 이것이 한국 시장에서 머무르지 않고 해외로 수출이 되고 있죠. 그래서 반응이 좋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뭐 이거는 뭐 딱 잘 가는 종목들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딱 생각만 해도 바로 떠오르는 올커니 하면은 바로 올라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제가 이제 뭐 그 JYP는 뭐 작년에 워낙 요거는 수익을 좀 많이 났었죠. JYP는 많이 났었고 이제 많이 그쪽 올라갔다가 그래서 올해는 상대적으로 YG가 덜 올랐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이유이긴 합니다만 YG 엔터테인먼트를 좀 더 좋게 봤던 이유는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뭐 JYP도 지금 최근에 좀 많이 좀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YG도 JYP도 7% 이상 상승했습니다. 둘 다 거의 뭐 7%대 가까이 상승했는데 둘 다 보시면 강하죠.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강하죠. 121선 위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평선이 이미 정배열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리오프닝주 중에서도 굉장히 이제 섹터별로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좀 차이는 좀 있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엔터주가 더 강한가? 역시 공연 매출. 그래서 제가 누구 특정 아이돌을 좋아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매출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공연하면 바로 매출과 이어질 수 있다. 작은가요? 작지 않죠.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오늘 뭐 JYP도 44,000주 외인들 매수고 기관 매수가 역시 이렇게 엔터 종목들은 또 기관들의 매수가 좀 좋은 경우가 좀 많이 있네요. 그래서 여기는 연기금이 또 최근에 4일 연속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가고 투신 쪽에서도 꾸준하게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이거는 일종의 이렇게 3일, 4일 연속, 일주일 연속 매수하고 있다. 매직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물론 지금 이제 121선은 이제 올라왔습니다. 좀 더 강하게 올라갈 확률이 좀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많이 올랐는데요.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오늘 제가 이제 그 컨텐츠 종목을 좀 뭐 시크릿 종목 드린다고 했는데 이제 안 올라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종목인데 키다리 스튜디오도 사실 우리 정서한 아나님께서 계실 때 제가 이제 드렸던 시크릿 종목 드렸던 종목이라서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잘 아시죠? 네. 네. 그래서 그 워낙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물론 이제 시장에 따라서 좀 출렁이긴 하는데 그래도 저점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사실은 뭐 다른 코스피 종목 뭐 이런 종목들 많이 좀 뭐 7, 8월 이후로 계속 많이 빠졌는데 많이 안 빠집니다. 그죠? 안 빠지고 저점은 유지해주면서 한번 이렇게 매수 그러니까 이제 차익 실현할 기회를 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보시면은 요것도 쌍바닥에서 다시 한번 올라와서 오늘도 거의 뭐 10%, 12%까지 상승했었는데 왜 이 종목은 이렇게 안 빠지고 이렇게 잘 올라오나요? 라고 말씀하면 역시 종목이 좋은 거겠죠. 그죠?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뭔가 이제 어려울 때 준비를 잘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 종목들 이제 이런 회사들이 향후도 좋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틱톡이라고 하는 사실 뭐가 좀 뭐 중국계이긴 합니다만 SNS에 웹툰을 올릴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오늘 급상승을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컨텐츠 종목들이 우리가 제가 뭐 네이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카카오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키다리 스튜디오, 레진 코믹스라고 하는데 거기가 웹툰으로서는 우리나라 플랫폼 3위입니다. 3위 업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웹툰에 대해서 사실 뭐 제가 뭐 알아볼 시간이 있겠습니까? 사실 웹툰 보고 뭐 그런 시간은 많이 없겠죠. 근데 DP라고 해서 이것도 뭐 넷플릭스 오리지널입니다만 요거를 보면서 좀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웹툰 원작인데 평상시에 우리가 만화 그린 사람들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많이 본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는데 사실 굉장히 어두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잘 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웹툰으로 그려냈고 그것이 평이 좋았고 그리고 드라마로 나왔을 때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것도 굉장히 우리 사회 어두운 면인데도 외국에서도 호평을 받을 만큼 좋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이 정도로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이렇게 호응을 하는구나, 그렇죠? 우리 사회 한 단면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전 세계의 나라가 거기서 호응을 한다는 데서 좀 가능성을 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웹툰 종목들을 좀 많이 좀 찾아봤는데 역시 이 종목이 좀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뭐 영화라든지 드라마 이제 굉장히 좀 넓히고 있습니다.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어요. 그리고 사업 영역도 넓히고 있고 게다가 시장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 가깝게는 일본 또는 멀리는 뭐 유럽이나 미국까지 굉장히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좋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시장도 이렇게 좀 반응을 하는 것일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을 좀 한 것 같은 모양이고요. 12%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좀 올라왔었기 때문에 좀 그런 모양이고, 내가 뭐 이제 오늘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키다리 스튜디오를 다시 시크릿 종목들은 좀 그렇고, 오늘의 시크릿 종목도 역시 웹툰 또는 컨텐츠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한국의 웹툰들이 많이 반향이 좋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멀티 유즈, 그죠? 원소스 멀티 유즈라고 하죠. 웹툰이 원작인데 이것을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심지어 게임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종목. 그래서 근데 이 종목은 뭐 시총이 뭐 3,800억 정도, 그리고 그게 시총이 좀 큰 회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종목은 아니고 뭐 지난번에 유니온도 제가 시크릿 종목 드렸습니다만 시크릿 종목 드린 종목들은 이렇게 너무 무거운 것보다도 단기에 차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일단은 좀 골라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쌍바닥 지금 찍었죠. 그리고 이제 슬슬 올라오기 시작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어쨌든 작은 종목이다 보니까 매집이 이렇게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 최근에 기관들이 좀 매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은 잘 안 드리죠. 그래서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은 이제 좀 뭐 유상증자라든지 뭐 이런 일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보다는
설령 지금 타점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기회 되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좀 드리는데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도 딱 보시면 쌍바닥에서 이제 올라가는 흐름 그리고 가볍기 때문에 또 한번 반등할 수 있는 흐름 이런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정선 아나운서께서 힌트 마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탄탄한 종목을 기반으로 오늘의 시크릿 종목 공략을 해주셨고요. 큰 힌트, 특히나 뭐 리오프닝주가 계속해서 요즘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번 주 역시 그 키워드를 가지고 가져가 보자라고 짚어주시면서 그 관련주였던 YG 또 JYP 또 차트를 통해서 분석도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또 콘텐츠주까지 주셨는데 여러분 또 기억하시는 분 이미 또 대표님과 함께 오래전부터 하신 분들은 당연히 키다리 스튜디오로 많은 수익 보셨을 텐데 그 힌트 제가 드렸잖아요. 그 종목이 50% 누적 수익 줬듯이 오늘의 시크릿 종목도 제가 힌트를 드리는 만큼 높은 수익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시크릿 종목 6글자고요. 오늘 또 오랜만에 대표님과 함께 이상형 월드컵 해보려고 합니다. 또 지금 출출한 시간이잖아요. 네, 대표님 배고픕니다. 일단 시장으로 오늘은 가볼까 합니다. 시장 먹방 이상형 월드컵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시장 가끔 가시나요? 시장이요? 네. 가보지 마트는 가죠. 마트, 광장시장. 마트보다 더 많은 광장시장으로 제가 한번 키워드를 잡아서 네네. 드려보겠습니다. 자, 떡볶이와 어묵, 그다음 빈대떡. 하나, 둘, 셋. 떡볶이 먹었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떡볶이로 네. 좋습니다. 그럼 떡볶이, 호떡. 하나, 둘, 셋. 또 호떡을 또 그냥 고민하셨어. 지나칠 수 없죠. 네. 호떡? 네. 좋습니다. 저도 호떡인데 호떡 그럼 좀 다르게 가볼까요? 잔치국수. 잔치국수. 저한테 먹는 건 지금 고문인데 지금. 네, 그렇죠. 저도 네. 배가 고픈데 저도 고민이 되는데 뭐 선택하실 것 같으세요? 잔치국수요. 네. 잔치국수 좋습니다. 자꾸 새로운 게 네. 자꾸 땡기네요. 여러분 이니어 시그널로도 잔치국수 난리가 났습니다. 네, 잔치국수 6회. 노른자 지금 터뜨려서 비볐어요, 저 지금. 네, 육회도 좋고요. 네. 네. 뭐 선택하시겠습니까? 근데 전 잔치국수. 잔치국수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고민이 되는 게 잔치국수 붕어빵. 하나, 둘, 셋. 올해 붕어빵을 못 먹어본 것 같네요. 붕어빵으로 네. 좋습니다. 그럼 붕어빵 핫도그 설탕 가득 묻혀서. 붕어빵. 붕어빵 네, 좋습니다. 핫도그는 가끔 먹는 것 같아요. 붕어빵 만두. 또 시장은 또 만두잖아요. 따끈따끈한 거. 만두도 가끔 먹기 때문에 입맛을 붕어빵으로 다셨어. 하겠습니다. 만두 네. 좋습니다. 붕어빵으로. 마지막입니다. 네? 만두는 가끔 먹기 때문에 붕어빵. 붕어빵 좋습니다. 그럼 붕어빵이랑 가장 지금 박빙입니다. 마지막 설탕 가득 묻힌 갓 튀긴 도너츠. 설탕 알죠? 설탕 네, 이제 뭐 사각사각. 이제 그래도 몸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붕어빵으로 갈게요. 붕어빵 좋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도 도너츠요. 설탕 가득 묻혀서 여러분도 저와 기호가 같았으면 좋겠네요. 이 도너츠로 제가 힌트를 드리고 오늘의 시크릿 종목 여기서 찾으시면 되고요. 그래도 모르겠다. 그리고 종목 명보다 더 중요한 건 대표님께서 전략 짜주시는 정확한 매수 타점입니다. 그 타점 전략은 이곳에서만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져다 대기만 하면 상단에 링크 뜹니다. 그 링크 터치하고 들어가신 다음에 참여 코드 번호 8888 84번만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오늘 오후 8시에 무료 교육 열리고 그 교육을 통해서 전략 잡아주고 계십니다. 모두 입장하셔서 전략까지 오늘 시크릿 종목 꼭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전략 어떻게 마지막까지 꽉 채워야 할지 대표님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출동합니다. 네. 어쨌든 뭐 지금 뭐 보시다시피 지금 뭐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쌍바닥 찍고요. 사실은 뭐 종목에 대해서 예전에 사실 뭐 제가 언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 엔터랑 관련이 돼 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카카오가 어땠나요? 그렇죠? 카카오가 작년에 좀 상장을 좀 많이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 엔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사실 좀 있었던 종목인데 조금 올해는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그 기대감이 어느 정도 상쇄되었다고 하더라도 워낙 회사의 종목의 실적이 좋고 그리고 앞으로 또 애툰 이쪽의 사업에 또 앞으로 이 회사가 또 지향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좋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점은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총이 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뭐 비중이 큰 것보다도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오늘 뭐 리오프닝주 워낙 뭐 거의 뭐 한 달째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뭐 여행 관련 종목도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었고 뭐 최근에는 좀 뭐 파라다이스라든지 또는 강원랜드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네, 카지노 관련 종목들이죠. 예, 그런 종목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추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좀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좀 우선시기 하기 때문에 아까 엔터주가 제일 사실은 좀 강합니다. 실제로 봐도 수익률로 봐도 그렇고 제일 강하고 그다음 강한 것이 무엇이냐면 화장품 관련주예요. 사실은 오늘은 저보다도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더 좋아할 종목들이 많을 것 같은데 사실 저보다 더 전문가시겠죠. 뭐 제가 뭐 이런 뭐 차트라든지 뭐 이런 수치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 사실은 뭐 제가 뭐 그 아모레 패시픽에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차트로 보면 최근에 이렇게 상승률이 크지 않은 것 같진 않지만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얼마 전에 121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크게 어쩔 수 없죠. 그렇죠? 코로나 2년이었습니다. 2년 동안 갇혀 살았고 우리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화장품이 잘 될 리가 있나요? 가뜩이나 중국하고 경쟁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여건이 사실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리오프닝주가 이렇게 강세인 이유는 2년 동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은 찍지 않았나. 그리고 우리 뭐 한류 컨텐츠가 지금 뭐 굉장히 강력한 그 경쟁력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보이죠. 괜히 뭐 하는 얘기는 아니겠죠. 굉장히 강한 경쟁력이 있고 어떤 뭐 그런 작업 환경도 많이 개선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조금은 밀려 있습니다만 그렇죠. 이렇게 화장품 관련 종목들도 다시 한번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우리도 이제는 좀 열어야죠. 오프닝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리오프닝주가 강할 수밖에 없다. 뭐 제가 예전에 뭐 작년에도 사실 리오프닝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강조 안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번에는 확실하게 열릴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추세적으로 좋죠. 이렇게 예쁘게 잘 올라가고 있고요. 그런데는 당연히 누군가가 사줘야겠죠. 수급이 받쳐줍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물론 외인들도 이렇게 매집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렇게 기관들의 어쨌든 이렇게 매집 과정, 순매수가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고 여기도 보면 이렇게 연기금이 이렇게 매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기금이 LG 에너지 솔루션만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평가된 다시 올라가는 종목에도 알고 보면 이렇게 연기금이 좀 많이 들어와 있는 게 좀 사실은 좀 보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엔솔 관련해서 제가 연기금은 조금 너무 좀 쏠림 현상이 좀 심했다. 그래서 이거 이래도 되냐라고 말씀드렸는데 꼭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저평가된 또는 다시 올라가는 종목에도 보면 이렇게 매집을 하고 있는 것이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가 계속 꾸준하게 매집하고 있다. 일단 좋은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뿐만 아니라 한국콜마. 한국콜마 제가 화장품 이것도 예전에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120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사실 이 종목도 굉장히 2년 동안 코로나에 갇혀 살았습니다. 그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이 뭐 종목뿐만 아니라 우리 다 힘들었죠. 그래서 이제는 좀 열릴 때가 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120선 위로 올라오면서 좀 더 탄력적인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20선 위로 올라오는 종목들 눈여겨보시라고 말씀드렸고 역시나 여기도 보면 이렇게 기관들의 순매수가 그렇죠? 한국콜마 하면 계속 빠지는 종목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역시 연기금도 이렇게 매수를 해주고 있고 금융투자, 투신 이렇게 매수세가 기관 매수세가 좋습니다. 이런 종목들 이렇게 보시면 좋고 그래서 뭐 GSE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최근에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슈에서 올라오긴 하는데 사실 매출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짧게 보시라고 좀 말씀드렸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거는 제가 뭐 단타 관점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전략 키워드로 주셨는데요. 뭐 에너지 관련주 그리고 한류 리오프닝으로 힌트를 주셨습니다. 그래도 너무 이런 큰 뉴스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나의 투자 전략 그리고 또 전문가님께서 대표님께서 고르고 골라 여러분께 또 전략 짜주신 시크릿 종목으로 이번 주 한번 모니터링하면서 대표님과 함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져다 대기만 하면 상단에 링크 뜹니다. 그 링크 통해서 참여 코드 번호 84번 8888만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오늘 방송이 끝나고도 계속해서 장중 대비 전략 대표님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곳이니까 얼른 입장해서 내일도 이번 주까지 꽉 차게 대표님과 함께 장중 대비 전략 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거래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